경제신문을 읽어줘. 7월 12일부터 21년 7월 16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1. 재건축, 족쇄 풀려, 성산시형, 창동, 주공, 관심. 조합 설립 전 단지 풍선 효과, 집주인들 안 팔겠다, 매물 줄고. 상계, 창동, 외지인 갭 투자 늘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잠잠. 강남, 여의도 실거주 의무 여전. 대치 음마 등은 전 월세 늘 듯. 재건축 실거주 2년 구제 폐지 소식이 들리자마자 문의 전화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실거주 부담 때문에 매수를 많이 꺼렸거든요. 마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어서 투자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백지화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조짐입니다. 조합 설립이 되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이지 않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커질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강남과 여의도, 목동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재건축 단지로는 크게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 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규제 백지화와 관계없이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다만 오랜 기간 음마 등 재건축을 사놓고 지방 등 타지에 살고 있는 투자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거주 여건이 좋지 않은 재건축을 사놓고 직장 가까운 곳 등에서 전 월세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년 실거주 규제 때문에 압구정 재건축이 속도를 내게 됐고 결국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이제 와서 세입자 피해를 내세워 규제를 백지화하는 것은 당정이 정말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금융, 주식 1. 슈퍼스타 스펙 5, 6배 뛰고 청약 열풍. 원금 보장의 합병 기대까지 일주일 새 500% 급등주 속출. 청약 경쟁률 100배 이상 치솟아. 상장 이후 투자는 신중해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증권업계의 오랜 투자 공식이다. 큰 수익을 내려면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가끔 틈새가 생기기도 한다. 제도적인 변화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될 때다. 코로나19 이후 공모주 시장이 대표적이었다. 공모주 광풍이 불면서 단순한 청약만으로 두세 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 광풍이 스펙, SPAC, 기업 인수 목적 회사로 옮겨가고 있다. 스펙은 비상장 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다. 상장 후 3년 내에 합병 기업을 찾아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장 폐지된다. 하지만 공모가로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 원금과 예금 이자를 돌려받는 원금 보장형 상품이다. 대신 기대 수익은 크지 않다. 실제로 합병 대상이 발표되기 전까지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3-4배까지 오르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월 상장한 삼성 스펙 사원은 상장 일주일 만에 주가가 12,000원을 넘어섰다. 청약을 통해 공모가 2,000원을 투자했으면 최고 수익률 545%다. 지난달 17일 상장한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도 상장 후 4거래일 만에 수익률 522.5%를 찍었다. 최근 유진 스펙 5호, 6호도 각각 314%, 205%의 수익을 냈다. 무위험 고수익 상품. 원금은 보장되는데 수익은 5, 6배 달하다 보니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일반 공모주 대신 스펙 청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공모주에서 슈퍼갑은 스크래프톤이 아니라 스펙이라는 말이 나올 배경이다. 작년 3.14 대 1 수준이었던 스펙 청약 경쟁률은 100배 이상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스펙 공모주를 최고의 재테크 상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공모가에 들어가면 최소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현재 장세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위험의 상승률의 몇 배인 투자처는 현재 스펙이 유일하다는 분석이다. 스펙 공모주 청약은 원금이 보장되고 합병에 따른 기대 수익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대 수익이 낮아진 일반 공모주보다 장점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 등 올해 새내기주는 작년 인기 공모주와 같은 수익을 내지 못했다. 상장을 앞둔 종목을 눈여겨볼 만하다. 스펙은 일반 공모주와 달리 주관사 증권 계좌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예컨대 유진스펙 7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유진투자증권 계좌가 있어야 한다. 증권사와 발기인 공모주를 액면가 500원에서 1000원에 받는 대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병 기업을 못 찾으면 운영비용, 기업 물색비용 등을 손해보고 스펙을 청산해야 한다기 때문에 최근 스펙주 급등을 긍정적으로만 보이고 있지 않다. 7월 서머랠리 즐긴 후 9월 전에 팔아라. 계절 효과 10년간 통계로 확인. 여름 휴가 전에 투자 종목 매입. 상장 종목 수 1년 중 7월이 최다. 투자자 9월에는 손실 종목 정리. 올해 가을 조정설 대세로 굳어져. 서머랠리 매년 6, 7월 여름철 강세장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표현하는 것이다.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앞두고 미리 하반기 투자할 종목을 사놓고 떠나기 때문이다. 여름 휴가를 장기간 떠나는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주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작은 규칙의 실마리라도 찾기를 원한다. 주식시장의 계절적 효과를 주목하는 이유다. 1월 효과, 서머랠리, 산타랠리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통계로 증명된 서머랠리 미국 시장에서 증명된 계절 효과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 6월, 7월 미국 중앙은행이 조기 긴축 우려에도 코스피 지수가 3200에서 3300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전략부의 의뢰에 주식시장에 실제 계절성이 존재하는지 분석했다. 201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 6개월간 매월 상승 종목의 평균치를 계산했다. 1월 상승 종목 수의 평균을 100으로 환산해 월별 수치를 비교했다. 서머랠리는 통계적으로 증명됐다. 1년 중 상승 종목 수가 가장 많은 달이 7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시기는 4월이었다. 4월과 7월은 각각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기로 실적 시즌이기도 하다. 대형주일수록 계절적 효과가 크고 소형주일수록 효과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코스피 200 종목의 7월 상승 종목수 평균 지수는 109.9인 반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 103.3에 불과하다. 상승 종목수가 평균적으로 가장 적었던 달은 2, 5, 9, 10월이었다. 5월에 팔아라는 증시 격언에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2월이 가장 적어 보이지만 거래일수를 고려하면 9, 10월이 가장 상승 종목수가 적은 달이다. 11월, 12월은 배당 막차에 탑승하려는 투자자 덕분에 상승 종목수가 다시 늘어난다. 9월은 투자자에게 공포해다. 미국 S&P 500이 평균적으로 손실을 낸 달은 2월과 5월, 9월로 코스피 지수에서 상승 종목수가 가장 적은 달과 겹친다. 그 중에서도 9월은 공포의 달이다. 1930년대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90년간 S&P 500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9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02%로 가장 낮았다. 역대 8월, 9월 중 최대 수익을 기록한 한 해에도 수익률이 14.4%에 불과했고 최악의 손실을 낸 해에는 마이너스 29.9%까지 떨어졌다. 통계를 믿는다면 7, 8월 서머랠리를 즐기다 9월 이전에 주식을 파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계절성에 의존한 투자가 아니더라도 투자 전략가들 사이에선 가을 주정설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페드의 테이퍼링이 가시화하는 10월쯤 경기 선행지수가 꺾일 수 있다면 그 전에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을 추천했다. 지수 고점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 6월 상승 종목수를 분석한 결과 소형주 위주의 코스닥 시장은 1월 대비 상승 종목수가 118%에 달한 반면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200은 1월 대비 108%에 그쳤다. 정치, 테마주나 밈주식, 동전주 등 중소형주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형주 지수와 소형주 지수는 지난 6일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9, 10월은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며 지금의 서머랠리를 즐기다 9, 10월 하락장 전에 주식 비중을 줄임으로써 변동성을 피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면 미국 40년 이어진 저물가 시대 끝났다. 세계화 값싼 노동력 증가 덕에 80년대 이후 3%대 유지했지만 미중 갈등 심화로 고령화에 이어 코로나발 원자재 부품 공급난, 기업들 앞다퉈 가격 인상 나서 미국 기대 인플레 4.8% 역대 최고, 패드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2%대 복귀할 거라고 일축합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팬데믹을 계기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국 내 저인플레이션을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에 물가 급등세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보고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 경제는 1980년대 초반부터 40년 가까이 3%대 안팎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왔다. 저물가 배경으로는 세계화와 근로인구 증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이 꼽힌다. 미국의 무역 총액은 1970년대만 해도 국내 총생산 대비 11%에 불과했지만 2011년 31%로 급증했다. 무역 정복이 속속 허물어지면서 미국 내 소비자와 해외에서 들여온 저렴한 상품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이 글로벌 시장 경제로 편입되면서 값싼 노동력이 크게 늘어난 것도 물가를 낮추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전자상 거래 발달도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한 1등 공신으로 지목된다. 이른바 아마존 효과. 50년 전처럼 고물가 시대에 닥칠 수도. 저물가 기조가 바뀔 단초를 제공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게시한 대중무역 전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의 갈등이 본격화한 이후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매긴 관세율은 평균 19%에 달했다. 분쟁 이전과 비교하면 6배 뛴 수치다. 전자상 거래 시장에서도 수익을 우선화하는 경향이 강해져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결정타를 날린 건 팬데믹이다. 원자재 및 부품 공급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일제히 가격 인상에 불을 댕기고 있다. 일각에선 1970년대와 같은 고물가 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현재 물가 압력은 공급망 덕목 때문에 빚어진 것이어서 머지않아 2%대 저물가 시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게 페드 내 지배적인 시각이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